국내 소형 상용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포터 시리즈는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다. 캡오버형 구조는 적재함의 크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여 과거에는 체급을 불문하고 사용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중형급 이상의 화물 차량은 미국의 컨벤셔널 트럭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소형의 화물차에 적용되면 몇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하나는 충돌 안전에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플 존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 시 차체와 승객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터와 같은 소형 트럭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비성도 나쁜 편이었다. 포터 시리즈는 엔진이나 변속기를 비롯한 구동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정비하기가 좋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이것을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타렉스는 현대자동차의 첫 세미보닛형 상용차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1톤급 소형 트럭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당시 국내 상용차 시장의 정서상으론 상당히 생소한 형태였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0년대 들어 자사의 한박스형 승합차 그레이스를 퇴출시켰으며 새롭게 개발 및 도입한 스타렉스가 그 자리를 잇고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세미보닛형 화물차 현대 리베로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세미보닛형 화물차로 2000년 3월에 출시가 이루어졌다. 리베로는 초대 스타렉스의 플랫폼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당시 판매 중이었던 뉴포터 AU에 비해 한층 세련된 외관과 승용차에 가까운 내부 사양으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대한민국 소형 상용차 최초로 운전석에 에어백까지 도입했다. 충돌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포터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세미보닛 구조를 채용한 덕분에 엔진은 차체 중심부가 아닌 차체 전면부에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은 보닛을 여는 것만으로도 해결된다. 정비성 면에서는 포터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었다. 포터는 수리 및 정비 시 매번 운전석과 조수석을 드러내며 작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비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진은 초기에는 스타렉스에 사용되었던 미쓰비시 아스트론 엔진 기반의 디젤 엔진을 사용했으며 3.0L 시그마 엔진의 LPG 버전 또한 사용되었다. 5리터의 배기량을 갖는 디젤 엔진은 사양에 따라 85마력과 103마력 사양이 존재했으며 시그마 LPG 엔진은 135마력의 최고 출력을 냈다. 2004년도부터는 커먼 레일 시스템을 채용한 A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엔진은 포터에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분야에서 리베로는 크게 각광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 잔존해 있는 리베로의 상당수는 특장 차량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도 견인차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포터이는 구조 및 변속기의 제약 때문에 123마력 사양의 엔진을 사용한 데 비해 리베로는 스타렉스와 동일한 145마력 사양의 엔진이 탑재되어 1톤급 소형 화물차 중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했다. 실내의 경우 스타렉스의 것을 그대로 차용한 덕분에 상용 트럭보다는 승용차에 한층 가까운 감각이 두드러졌다. 스티어링 휠이 설치되어 있는 각도가 일반 승용차처럼 세워져 있는 형태이고 대시보드를 비롯하여 좌석과 수납 공간 등의 설계는 물론 운전자의 발 앞에 앞바퀴가 위치하는 특성 때문에 주행 감각 또한 승용차에 더 가까웠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렉스와 같은 동력계를 사용한 덕분에 자동 변속기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특징들 덕분에 리베로는 포터의 단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리베로는 등장 당시 상용차 업계에서 대단히 모험적인 차종이었다. 특히 한박스형 승합차가 전멸한 와중에도 끝끝내 살아남은 캐보버형 1톤 트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리베로를 1톤 리무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꺼내들고 포터에 비해 더 고급 차종으로 어필하려 했다. 캐보버형 화물차의 존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포지셔닝 간섭을 피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자동차, 특히 1톤급 소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생계와 직결되는 차종으로 인식되어 작아질수록 가격에 민감해지는 현상이 승용차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리베로가 잃은 두 번째는 적재함의 크기다. 리베로는 세미보닛을 채용함으로써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크럼플 존을 얻은 대신 운전자의 생계에 직결된 적재함의 일부를 내줘야만 했다. 리베로 슈퍼캡 모델은 같은 체급과 객구성을 지닌 포터에 비해 적재함이 훨씬 짧았다. 폭은 더 넓지만 길이는 235mm나 짧다. 물론 일반 캡을 선택하면 포터 슈퍼캡에 근접한 길이의 적재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 한 차원 높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포터 E가 등장하면서 이 수요마저 포터 E가 흡수해버리기에 이른다. 그러나 1톤급 트럭들은 운용 환경의 특성상 편의성을 위해 캡의 뒷부분을 일부 확장한 슈퍼캡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렇다고 기존의 1톤 트럭과 동일한 길이의 적재함을 사용하게 되면 차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이는 차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은 물론 기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리베로는 1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가격과 적재량에 민감한 국내 소형 상용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리베로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캠핑카 산업 초창기의 역사를 함께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리베로는 뛰어난 동력 성능과 스타렉스의 바디, 온프레임 구조, 그리고 우수한 편의성과 승차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차체를 절개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 없이 적재함만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형태였던 덕분에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종이었다. 따라서 국내 캠핑카 산업의 초기에는 캠핑카 제작사마다 리베로를 베이스 차량으로 삼은 모델들이 존재했다. 리베로가 단종된 지 10년도 넘은 지금은 현대포터와 기아 봉고 3을 바탕으로 한 캠핑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